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장민정입니다. 하늘은 가을빛인데 공기는 벌써 초겨울입니다. 이렇게 기온이 뚝 떨어지면 근육과 인대가 쉽게 굳어서 작은 움직임에도 뻐근함을 느끼기 쉬운데요. 특히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분들이나 장시간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척추에 큰 부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로 느껴질 수 있지만 통증이 반복된다면 이건 신경 압박이나 허리 디스크 문제의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작은 움직임에도 잘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요. 기온 떨어지면 심해지는 허리 통증, 수술 없이 치료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내 허리 통증도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다면요. 오늘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중에 전화 연결되시면 김욱하 원장님과 직접 통화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김욱하입니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졌는데요. 예년보다 빨리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 위생 관리에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특히 65세 이상의 어머님, 아버님들께서는 독감 무료 접종이 가능하니까 주사를 꼭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기온이 떨어지면 심해지는 뒷목이나 허리 통증을 치료하는 비수술적인 방법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이 독감 통증보다 심해지면 더 아프다는 허리 통증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몸의 중심이라는 척추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머리를 짊어지고 있는 척추인데요. 경추, 흉추, 요추, 천미추의 총 33개의 뼈가 여러 관절을 통해서 이어져 있고 인체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척추는 그 내부에 여러 통로들이 있는데요. 그 통로로 많은 신경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신경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무거운 머리를 받치고 있으려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척추는 참 열심히 일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질환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디스크와 협착증, 이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데요. 두 질환 모두 다 신경을 눌러서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공통점인데요.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협착증은 여러 신경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좁아지고 신경이 눌려 증상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다음 주시면요. 지금 왼쪽의 두 MRI 영상처럼 신경 통로가 저렇게 하얗게 크게 잘 보여야 되는데 오른쪽의 두 영상은 검게 보이는 저게 좁아진 것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는 걸을 때에 허리와 양쪽 엉덩이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걷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인데요. 정상적으로 있지 않아야 될 것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러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디스크입니다. 다음 주시면요. 지금 노란 선으로 그린 것이 터져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를 표시한 것인데요. 저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너무 힘들어지면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너무 당기고 아프고 저리고 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네, 디스크와 협착증 모두 나이 들면서 자연스레 생기는 변화들인 것 같은데 특히 어떤 분들마다 통증 부위를 다르게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통증 부위에 따라서 우리 척추 어디에 이상이 있다 짐작해 볼 수도 있는 걸까요? 네, 짐작할 수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허리의 여러 부위에 조금이라도 아픈 문제가 생기면 허리가 아프다라고 호소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만 가지고는 내 척추의 어느 부위가 좋지 않다라고 좀 짐작하기 힘든데요. 하지만 이럴 때 다리의 통증이 동반이 되면 그 부위를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의 바깥쪽으로 통증이 동반이 되면요. 요추 4번과 5번 사이가 좋지 않겠다라고 짐작하고요. 다리의 뒤쪽으로 통증이 동반되면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가 좋지 않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분께서 꼭 한 가지 명심하실 것은 허리가 아프지 않고 다리만 아픈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에도 척추가 좋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는 점 한 가지는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허리 통증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허리 통증하면 많은 분들이 허리 아프면 수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치료를 미루고 병원 가는 거 미루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허리 아프다고 꼭 수술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많이 시청하신 분께서는 잘 아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허리가 아프든 목이 아프든 수술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 치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가 되겠는데요. 간단한 방법이지만 효과가 좋아서 빨리 병원에 내원하시면 이 치료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단계 치료로도 증상의 호전이 없으면 그럴 때 2단계인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게 되시는데 이 방법 안에는 증식주사 치료와 신경성형술,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소수이긴 하지만요. 이런 치료들을 거듭 받아도 증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3단계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시는데 인공디스크 치환술이나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허리 아프면 꼭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생각보다 간단한 치료법들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그 치료법들 하나하나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가장 먼저 주사 치료로도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증식 주사 치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사 치료인데요.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인대나 힘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고 제대로 치유가 되지 않으면 통증이 유발되는데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이 증식주사를 투여하게 되면요. 혈액량이 증가하면서 영양 공급이 많이 되어서 그 손상되어 있던 인대나 힘줄을 내 스스로의 자연 치유 능력을 이용해서 호전시켜서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증식 주사 치료는 아플 때마다 맞는 주사 치료가 아니고요. 그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때문에 간격이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이 주사 치료 얼마나 간격으로 맞아야 되는 걸까요? 네, 말씀 잘하셨습니다. 내 몸 속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을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황이 좋아지는 것인데요. 네. 대개 한 달 간격으로 6 내지 10회 정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또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증식 주사 주요 특징들도 살펴볼까요? 네,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요. 간단한 방법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생길 여지가 비교적 적다는 것이 좋은 장점이 되겠고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으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척추뿐만 아니라 여러 관절에도 쓰일 수가 있고 네. 이 주사를 거듭하게 되면서 그 효과를 누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 또한 좋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아마 증식 주사 치료 지금 나도 해당이 될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환자분들이 받아보면 좋을까요? 네. 나의 통증을 수술을 받지 않고 해결하고 싶을 때 이 증식 주사가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1단계 치료를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주사를 이용한 이 2단계 치료인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이전에 수술을 받은 이후에 잘 지내시다가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에도 수술을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증식주사를 통해서 그 재발한 통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실제 증식 주사 치료받고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 치료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중반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수술을 받으셨고 다시 통증이 재발됐을 때 다시 수술이 아니고 증식 주사 치료로 해결해 보셨다고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분은 5년 전부터 허좀 전에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도 계속 허리가 아프셔서 이제 힘들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서해부 사타구니 하는 곳인데요. 그쪽에 통증이 심해져서 많이 고생하시는 분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요추 MRI 상에서 허리에 디스크가 조금씩 있고 협착도 약간씩 있는 정도이지 심한 부분은 없어서 여러 1단계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힘들었던 분인데요. 이럴 때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척추에 문제가 있는 인대 힘줄을 치료해서 좋아지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분께서도 증식주사를 거듭 받으시면서요. 처음 그런 통증들이 거의 대부분 사라졌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활동을 통증 없이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수술을 한 차례 받으신 분도 통증이 재발했을 때 증식주사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TV 보시는 이 순간에도 허리가 아파서 두드리면서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굽히면 조금 괜찮아지시나요? 또 앉아서 쉬고 나면 괜찮아지신다고 해서 허리 통증이 나아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또한 척추관 협착증의 하나의 증상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증상 가지신 분들이라면 오늘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BS 건강 콜센터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많이 추워졌죠? 예, 네, 허리 통증도 좀 심해지셨나요? 너무 심해지요.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요. 어머니 연세는 어떻게 되실까요? 70 하나요. 7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김욱화 원장님과 통화 나눠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허리가 많이 아프신가요? 많이 아픈 정도가 아니고 저 수술을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했어요. 네. 아, 허리 수술을요, 어머님? 예, 허리 수술해갖고 쇠가 저 4, 5번 6대 쇠가 들어가 있는데 힘 박으셨군요. 네. 네. 수술하고 지금 10년 됐거든요. 아, 10년이요, 어머님? 네네네. 2014년에 수술했어요. 예. 그랬는데 그 후유증으로 이 발가락하고 발바닥하고 저려가지고 발가락에 힘이 없어가지고 걷지를 못해요. 네네. 그 허리가 구부러져가지고 작대기 2개 짚어도 지금 한 1km도 잘 못 걸어요. 아이고. 보조기에 그래서- 힘을 받으시면서 걷는데도 그래서 저 지금 어떻게 원장님한테 설명 좀 잘 들어보고. 네, 어머님. 네네. 어머님 그 수술하신 지가 이제 10년 조금 넘으셨는데요. 네. 수술 직후 상태는 어땠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뭐 저린 거 말고 다리 힘없다는 거 말고요. 네, 저린 거 말고는 수술 직후는 조금 한 5년은 괜찮았어요. 아, 5년 동안은 어머니 그러면 특별하게 이상 없이 잘 지내셨단 말씀이세요? 네네네. 아, 네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5년 지나니까는 조금씩 아파갖고 이제 아, 작대기 예, 하나씩 예, 예. 짓기 시작한 지가 한 6, 7년 됐거든요. 아, 그래서 네, 어머님. 작대기 2개 짚어요. 어머님 그 어쨌든 이제 좀 많이 힘드시긴 하신데 병원에서 좀 다른 진단을 받으신 건 있으세요? 요 최근에? 최근에 서울대 가서 재활과를 갔는데 MRI를 찍었는데 MRI 찍으니까는 재활과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운동만 가르치고 서울대학병원에 그 신경외과에 접수하라니까 내년 3월이나 돼야 된다고. 많이 기다리셔야 아, 되고. 예. 네. 요즘 이제 대학병원들이 그래서- 좀 많이 힘든 건 사실인데요. 어머님 예. 그 저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통의 환자분들이 그런데요. 한 10년 전에 나사무 수술 어머니께서 6개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두 부위에 대한 고정술 융합술을 받으신 건데요, 어머니. 그러면 보통 몇 년 정도는 좀 편하게 지내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서서히 조금씩 뭐 허리라든가 아니면 다리라든가 조금씩 불편하게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가 인접 분절에 문제가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머님이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인접 분절에 디스크나 협착들이 조금씩 생기고 이 것들이 조금씩 악화가 되면서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이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문제들은 척추를 보는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의사들이 이제 진단을 내리고 또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최근에 검사를 하신 게 정밀 검사를 하신 게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정밀 검사를 가지고요. 예. 대학병원 진료도 기다리시면서 지금 너무 이제 기간이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가까운 척추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의 의사분들하고도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얘기를 좀 나누고 그분들이 이제 어머님의 상황을 이제 듣고 신경학적인 검진을 한 다음에 어머니께 맞는 이제 치료들을 하나씩 하게 될 겁니다, 어머님. 뭐 1단계, 2단계 여러 치료들이 있으니까요. 주사요법이라도 있어요? 네, 그럼요, 어머님. 그래서 지금 이제 다리도 저리시고 좀 힘도 없다고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이제 힘이 없고 다리가 그렇죠. 저려가지고 그럴 때 이제 발가락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맞아요, 어머님. 걸으실 때 이제 통증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힘이 없어서 그러실 수도 있고 상체가 이렇게 굽어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씩 치료해서 좀 개선을 시키고
잘 걸어 다니실 수 있도록 해야지 건강도 좋아지시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원장님 네네, 말씀 어머님. 좀 묻겠는데요. 네. 원장님 병원에는 입원이 되나요? 네, 어머니 죄송한데 저희가 네. 생방송 중이라서 특정 병원 뭐 이름이나 상황을 언급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지금 재활의학과와 대학병원을 알아보고 계신데 재활의학과에서는 원인을 찾을 수 없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대학병원까지는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병의 경중에 따라서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 정해져 있는데 척추 전문 병원 한 2차 병원 정도에 해당하는 병원에 가시면 또 어머니 상황을 잘 판단해 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제가 알았습니다. 궁금한 게 우리 어머님 지금 한 차례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 없이도 좋아지실 수 있는 상황인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요추의 고정술 유압술 이후에 인접 부위가 나빠지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그게 빨리 오시는 분도 있고 더디게 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 때 그 고정술 유압술을 연장을 해야지만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다른 그것보다는 훨씬 가벼운 방법으로도 치료를 받고 그 통증을 해결할 수 있을 수가 있으니까 혹시 방송을 보시는 네. 분들께서 명심하시고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가까운 척추 전문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니 척추 수술 받으셨는데 또 안 좋아지셨다고 해서 또 수술이 아닐 수 있고요. 또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가까운 척추 전문병원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